그렇습니다. 네, 이란, 사우디, 그리고 이란, 사우디의 대리전쟁,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사우디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보도한 관점들은 대부분 미국 언론이, 서구 언론이 보도한 사건의 해설인데요. 궁금해서 저희가, 각 당사자국에서 이 사안을 보면 이 중동 사태가 어떻게 보일까? 앞으로 그런 시간 마련해 보겠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테헤란대, 이란에 있는 겁니다. 테헤란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란에 있는 테헤란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신 정재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 전문가. 아니 근데 테헤란대 가서 정치 외교를 전공한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 저희 교수님 두 사람. 한데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고, 네. 나 본인이 알기엔 두 사람밖에 없다. 한 명 더 있나, 네. 3명? 네, 국내 총 3명밖에 없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란 전문가가 드물어요. 교수님은 그럼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저희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80년대.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선구자시네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2000년대 가신 겁니까? 네네, 저는 2013년이었죠. 13년에. 네네. 교수님 이후로 30년간 아무도 제가 테헤란대에서 정치외교 공부했는데 이란 가서 정치외교 해볼 생각이 있어.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안 간 거죠. 30년간. 안 간 거고. 본인이 드디어. 본인은 왜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사실 원래 정외과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그 이슬라믹 페미니즘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예. 외국인을 안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 중에 골랐어요. 그렇군요. 어쩌다가 골라서 이란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시고, 네. 그 이후로 5년간 계속 계셨다면서요? 네네, 거기서 석사는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 앞에 이제 어학연수 좀 했고요. 그래서 총 한 5년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란어를 전공하고 이란에 오래 살고 하는, 그래서 이란 전문가가 된 분들이 적죠, 실제. 네, 많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란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이란 전문가로서 지금 그럼 통역 같은 걸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이란아토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란아토즈는 이제 이란어 전문 통번역 네. 회사고, 그리고 뭐 기업들의 이제 서비스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란 컨설팅이나 네, 시장 조사나. 알겠습니다. 굉장히 뭐 영어 통번역 하는 분들이나 다른 언어는 굉장히 많은데 이란어 통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없는 거죠, 거의. 네네, 여기밖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찾다가 왜냐면 중동 사태는 궁금한데 이걸 직접 얘기해 줄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더라고요. 자, 네. 오늘 하실 역할은 네. 이란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네네.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이란 분을 모실까도 싶었는데 그분도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 분으로서 이란에 빙의하여 이란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계셨으니까. 네. 예. 우선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볼 때 일단 미국의 프레임으로 이제 보는 측면이 많으니까. 잘못 알고 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하면 아랍과 다르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사실 다르고 다 다르죠. 아랍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족적인 개념인 거라서 오히려 그쪽하고 많이 싸웠죠, 여기는. 그렇죠. 그대로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란인들 눈으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문화를 주고 다 갖다 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이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란인들 아랍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다 문화를 전수하고. 유목민이었는데 우리 문화를 주고 뭐 심지어 이슬람이 들어간 이후에도 이슬람 문화의 발전은 이란인들이 담당을 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스스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다른 관점 말고 계속 이란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아랍을 우리가 미개한 아랍을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아하. 그래서 일단 인종적으로도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도 완전 다른 완전 거죠. 다르고요. 네네. 그 300이라는 영화도 이 페르시아 여기가 페르시아 자기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생각하죠. 네, 그쵸. 그 300에 등장하는 나쁜 놈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왜곡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영화 이제 나왔을 때도 대사관 측에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이란 거예요. 대사관에서 네네. 우리 그렇게 괴물이 아니다. 그렇죠. 어쨌든 서구 입장에서는 그 괴물로 보였던. 그리고 나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사계절이 있어요. 아, 사막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건데 사계절이 있어서 특히 테헤란은 서울이랑 위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아하. 서울에 눈 오면 테헤란에도 눈 오고 서울에도 비 오면 테헤란에 눈 오는 건데 맨날 뭐 사막에 사냐 거기 택시 있냐 낙타 타고 다니냐 막 이런 아하. 여기는 완전히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 네, 비슷해요. 날씨가. 그리고 아랍이 아니다. 또 뭐 있습니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는 것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유일하게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위험 조장하지 마라. 뭐 거기 엄청 위험한 나라한테 보내가지고 큰일 나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여자분이 혼자 가셔서 여행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나라고 그것도 굉장히 오해 많이 하시더라고. 위험한 뭐 전쟁 중인 거 아니냐. 왜냐면은 그 지역 전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은 아랍하고 묶여서 중동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네네. 항상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그런 네네. 나라 IS. 네. 근데 그런 치안이 좋은 국가다. 네, 치안이 잘 돼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독재 국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안전하고 그리고 막 미국인을 뭐 실제로 보곤하면 뭐 굉장히 싫어하고 반감을 반미국가. 예. 네, 가지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들 개개인으로 보면은 미국에 대한 뭐 선망, 갈망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나라라고 볼 수 오히려 있고 네. 젊은 세대는 특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점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점들이 그러하고 자, 이거 벌써 이 얘기는 하면 엄청나게 길어질 얘기들이라 이제 오늘은 맛배기로 여기 얘기해 볼 거예요. 최근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네. 한참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란과 사우디가 부딪히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뭐 원래도 그렇게 유쾌한 사이는 아니었겠지만 이란에서 이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터지게 되면서 이란은 굉장히 자기네들의 역할을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그것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혁명을 통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권을 수립한 나라인데 왕정이 아니라 네, 이제 왕정에서 쿠데타를 어떻게 보면 일으켜가지고 예. 쿠데타가 아니죠. 혁명을 일으킨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이 생기게 된 건데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뭔가 이슬람 국가에 전제 왕권 국가죠. 예, 그렇죠. 여전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굉장히 왕정이고 예.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메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이슬람의 성지 메카. 그렇죠. 근데 그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왕정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죠. 그렇죠. 그런 혁명이 전파돼서 네네. 자기들 왕권이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 혁명 이념의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마 두려웠을 것 같고요. 순위 시아파의 문제도 물론 있는데 그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순위 시아파 문제는 굉장히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종파 오히려? 간의 갈등은. 네. 실제로 거기서 겪기로는 네, 실제로는 사실 뭐 시아파 사람들도 순위파 사원에 가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에 그렇게 닫혀 있지 않아요. 실제로 순위 시아 보면 서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가서 보면?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사실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실 패권 문제인 거지. 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러니까 순위 시아는 안에서. 그 안에서 명문으로 사용하는 거지. 네네, 그쵸. 실제 순위 시아 그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를 막 실제로 적대시하고 네. 표면적으로 그런 건 느껴지지 않는다. 네네,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적어도 이란 내에서는. 이란 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다른 무슬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란에서 방문 관계자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태원에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안내해드리면 그럼 제가 장난을 치죠. 여기 순위파 사원이다. 괜찮겠냐. 전혀 no problem. 전혀. 네. 생각하는 만큼 적대심이 강한 게 네, 아니군요. 개개인에 대한 그런 적대심이라든지 종파 간의 갈등은 사실 심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란하고 사우디가 이제 대결 국면이고 각각 자기들 힘을 이제 결집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카타르 단교, 뭐 레바논 총리 사퇴 이런 문제들을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란이랑 사실 사우디 갈등에서 봤을 때 서로 1대1로 맞짱을 뜨기보다는 예. 뭔가 자기의 세력을 굉장히 공고히 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그쵸, 거예요? 대리전으로 가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카타르 단교도 사실 마찬가지고 카타르라는 국가는 원래 약간 애매했거든요. 완전 사우디 편도 아니고 이란 편도 아니었던 건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스탠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카타르한테. 확실히 해라 입장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란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말 어이없어 하는 거죠. 대체 무슨 왜 카타르랑? 그쵸 단교? 음. 그리고 이란은 보시면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국면에서 잘 빠져나가고 머리를 굉장히 잘 써요. 늘 어떤 그리고 의미에서 잘 국익이 쓴다는 제일 중요한 나라인 거죠. 국익은 다 중요한데 어떻게 머리를 잘 쓰나요? 예를 들어 봐주세요. 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핵 협의를 봐도 협상을 봐도 네. 사실 이란은 어떤 걸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는 뭐, 예. 그쵸. 실제로 국제사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네네. 트럼프가 오히려 이, 핵 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 우긴다고 이렇게 국제사회는 말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IAEA 네. 보고서를 준수하는 것도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그쵸. 이란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네들은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사우디는 정말로 미워해요? 사우디 정말 미워하나? 그걸 되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사우디를 미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네, 일단 미워하는 그래도 국가죠. 이슬람 국가 같은 이슬람 국가고 예. 사실 사우디랑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사우디랑 뭔가 적대적인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이란 사람들이 또 메카로 가장 성지 순례를 많이 가지 않을까요? 아, 그렇다. 네. 개인 단위에서 사우디를 미워한다는 걸 느껴본 적은 없다. 네네 그렇죠. 개인 단위에서는. 네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압축적으로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예. 네. 하시는 거 보고 고정으로 할까 말까 생각하려고. 근데 압축적으로. 그럼 이란이 최근에 네. 그 뭡니까? 시아파 벨트. 시아파 벨트는 우리나라 사실 언론들이 만든 용어고, 네. 시아파 초승달이라고 부르죠. 네, 초승달 벨트. 네, 초승달이라고 부르는데 초승달 네. 벨트도 우리나라 벨트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네네. 얘기할 때 실제로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란이 그 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럼 그렇죠. 그런 시아파를 묶어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란 사람들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데 옛날부터 이란은 굉장히 시아파 국가들의 형님 국가라고 네, 그렇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뭐 시리아도 그렇고 뭐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까지 해야 난민들이-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다음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 정재희 대표였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